뱃살 빼려고 밥을 줄여도 혈당 잡으려고 채식을 해도 잘 안 빠지시죠? 문제는 식습관이 아니라 딱딱해져 버린 세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셔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내과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재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과 생활습관 교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과 경험한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금물이 어떻게 뱃살과 혈당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켜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조금만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만 먹어도 뱃살이 그대로인 경우 말이죠. 혹은 혈당이 높아서 단 음식을 끊고 현미밥만 드시는데도 혈당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세포막이 유연하고 말랑말랑했습니다. 마치 새 스펀지처럼 영양분과 당분을 쏙쏙 흡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잘 전환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죠.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어 뱃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음식을 줄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소금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세포막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세포막이 점차 부드러워지면서 포도당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셨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쯤 지나니까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포가 제 기능을 되찾으면서 당분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렇게나 마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물의 양은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물 온도도 중요한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세포막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되거든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3개로 집어서 물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세포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거든요. 밤새 굶은 상태라 세포들이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금물을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 꼭 공복에 마셔주세요. 그리고 마시는 방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들이키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켜야 해요. 소금물이 입안과 목을 거쳐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점막을 자극하고 이 신호가 위장과 장까지 전달되면서 소화기관 전체가 깨어나게 됩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에 스며들면서 본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30분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금물이 뱃살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은 그냥 지방이 쌓인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뱃살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가야 하는데 세포막이 딱딱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할 수 없이 혈액 속을 계속 떠돌아다니죠. 우리 몸은 이렇게 떠도는 당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배입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뱃살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당분이 더 이상 혈액 속에 떠돌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될 일도 없어지죠. 기존에 쌓여있던 뱃살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니까 굳이 저장된 지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채소 위주로 드셨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운동도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 습관을 권해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입고 계시던 바지가 헐렁해졌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식단은 그대로인데 뱃살만 쏙 빠진 거죠. 이 사례가 소금물의 뱃살 감소 효과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혈당 안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혈당이 높으면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력도 나빠지는 등 여러 합병증이 생깁니다. 혈당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식이 조절을 해도 세포 자체가 문을 닫고 있으면 혈당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는데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소금물은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줍니다. 미네랄이 세포막을 자극하면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거든요. 세포 표면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하면 이 수용체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공복 혈당이 140 이상이었던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을 시작하신 후 3개월쯤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떨어졌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뇨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달고 살았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졌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금물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과 식이요법과 함께 소금물 습관을 더하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붓기 개선과 피부 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이 붓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심해지죠. 많은 분들이 붓기는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붓기는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생깁니다. 우리 몸속 수분은 세포 안과 세포 밖에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 세포 밖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붓기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얼굴과 다리, 발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죠. 소금물은 이 수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을 통해 수분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 밖에 고여있던 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다리도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놀라운 효과는 피부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맞으면 피부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니까 피부톤도 밝아지죠. 잔주름도 줄어들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스트레스였대요. 얼굴이 너무 부어서 눈도 제대로 안 떠지고 화장도 들뜨고 그랬대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얼굴이 갸름해지고 눈매도 또렷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봤대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얼굴 붓기만 빠져도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손발 붓기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 소금물 습관을 들인 후로는 그런 증상이 확 줄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특히 체감을 빨리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만성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염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고 잔병 치레가 잦은 것들이 다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떠올리시는데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이런 만성 염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폐물입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혈관과 조직 사이에 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소금물은 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도 원활해지면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노폐물이 빠지면 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또 소금물은 면역세포의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결국 세포입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외부 침입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죠.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후로 감기에 거의 안 걸리신대요. 설사 걸려도 회복이 빨라졌고요. 손에 난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아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면역력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효과를 보십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물론 관절염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 개선과 변비 해소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시거나 가더라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재흡수되고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피부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장 운동이 약해진 겁니다. 장벽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변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변이 너무 딱딱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죠.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먼저 소금물이 이와 장을 자극하면서 장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신 소금물이 장벽을 따라 내려가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변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또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 안에서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물기를 머금으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분은 5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온갖 변비약을 다 드셔보셨고 식이섬유도 열심히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안 먹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홀가분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왔대요. 물론 소금물만으로 모든 변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식이섬유 섭취나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금물 습관을 먼저 들이면 다른 노력들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건강법은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변비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바로 그런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루틴으로 어떤 건강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소금물을 이미 드셔보셨거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생각이시라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